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자, 8월의 새 월요일을 또 시작을 하네요.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 요 사이에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토요일 아침에는 현지 시간 금요일이랑 맞물려 있어서 뉴스가 좀 있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는 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기간은 미국의 토요일과 일요일과 맞물려서 국내 뉴스 아니면 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뉴스는 일요일과 월요일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뉴스만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차차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 비트코인 4만 달러 넘긴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조정받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트코인들 중에서 상승하는 것들 좀 있네요. 비트코인 그래도 16% 주간으로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0%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상승이고요. 자, 조정을 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도 있긴 하지만 주간으로는 대부분 초록불 켜주고 있는 그런 월요일 아침입니다. 특히 많이 오른 것들은요, 4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각자 투자하고 계신 것들 아마 크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5천만 원 다시 한번 넘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4,700만 원에서 2%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비트에서는 거래 대금 상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알트코인들인데 특히 이더리움이 3.9% 오르면서 오늘 거래 대금 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리스크나 시아코인, 메디블록 등이 거래 대금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7월 한 달간 9억 7,100만 달러의 매출을 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그냥 숫자만 들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프를 통해 보면요. 일단 2020년 12월부터 이 채굴자들의 매출이 크게 벌어들인 돈이 크게 늘었다가 한번 꺾였죠. 6월달까지 꺾였다가 다시 한번 늘고 있는 모습.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성적을 비교해 본다면 낮은 편이 아니에요. 2017년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갔을 때, 자, 그때 수준보단 조금 못 미치지만요.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2020년 11월, 2021년 1월 정도와 비슷한 수준까지 일단 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 좀 채굴 이쪽이 좀 안정이 된다면 가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페이팔 두 회사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움직이는 것들, 이 큰 회사의 그런 디지털 자산 쪽으로의 진출 소식일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유의미한 것은 사실은 IMF 같은 국제통화기금 같은 이런 국제기구조차도 어떤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국제통화로,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 봐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은행 계좌가 없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 70%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다는 건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이 민주화의 과정에 도움이 줄 거다. 어떤 과정이냐면 전자결제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전체 GDP의 24%를 이 송금이 차지를 하는데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로 나간다고 해요. 그럼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IMF와는 완전 상반되는 그런 분석을 내놔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욕심을 굉장히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팀을 또 꾸린다고 하네요. 디지털 자산 팀을 아일랜드에서 꾸리는 이유는 당연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나서이겠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2010년 10월 진작에 해서 당시에 비트코인 붐을 한번 일으켜줬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는 약간 친암호화폐론자만큼이나 중요한 회사일 텐데요. 특히 댄슐머니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분들은 아예
잘 얘기를 안 하는 주제인데 굉장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직접 꺼내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죠.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곧 내놓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일지 궁금해지는 아침이네요. 자,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제 오늘 밤부터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요. 그리고 공장 주문 발표되고, 이번 주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8월 4일에 발표되는 실업률이고요. ADP 고용보고서랑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전에는 5.9%였거든요.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연준의 테이퍼링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실업률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이슈들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계속 빠르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월요일 아침에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날씨가 좀 흐려서 조금 출근하느라 고생하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